여러분, 인공지능의 미래를 결정짓는 딱 하나의 마법의 숫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그게 바로 10의 26제곱 플롭스입니다. 오늘은요, 이 숫자가 도대체 뭐길래 전 세계 AI 경쟁과 규제의 새로운 전쟁터가 됐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 10의 26제곱 플롭스. 이게 뭐길래 대체 어떤 의미를 갖길래 미국,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, 한국까지 AI 정책의 판도를 뒤흔드는 그런 핵심 기준이 된 걸까요? 보세요. 1 뒤에 0이 무려 26개나 붙습니다.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죠? 근데 이게 그냥 큰 숫자가 아니에요. AI 기술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, 그리고 동시에 그에 따르는 위험, 이 둘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, 바로 그게 이 숫자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숫자가 가진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먼저 AI 세계의 언어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. 복잡하게 말고 핵심 개념만 딱딱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첫 번째 개념은 바로 플롭스, F롭이 S입니다. 이게 뭐냐면 AI의 힘을 재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가 자동차 엔진임을 마력으로 말하잖아요. 딱 그거랑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플롭스가 높다는 건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는 연산 능력, 그 재료가 아주 많다는 뜻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. 자, 아까 플롭스가 엔진의 마력이라고 했죠. 그럼 파운데이션 모델은 바로 그 힘을 쓰는 엔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잘 아는 GPT-4처럼 하나의 거대한 엔진을 만들어 두면 그걸 기반으로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탄생하는 거죠. 자,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? 더 많은 연산량, 그러니까 더 높은 플롭스를 투입할수록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엔진의 크기와 잠재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, 이 관계가 모든 규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2020년 GPT-3에서 2023년 GPT-4까지 불과 3년 만에 필요한 연산량이 100배나 뛰었어요. 그리고 저기 미래라고 표시된 10의 26제곱 플롭스, 이건 아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정부가 이 선을 넘으려면 조심해 해라고 그어놓은 일종의 경고선인 셈이죠. 자, 그렇다면 세계 AI 규제를 이끌고 있는 양대 산맥이죠. 미국과 유럽연합, 이 두 곳이 이 경고선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 0 하나 차이입니다. 미국은 10의 26제곱, EU는 10의 25제곱. 아니, 겨우 10배 차이 아니야? 싶으시겠지만 이 작은 차이에 두 대륙의 AI를 바라보는 철학이 완전히 담겨 있어요.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초강력 AI를 대비하는 거고요. EU는 아니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GPT-4 같은 AI부터 규제해야지 하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. EU는 10의 25제곱, 그러니까 지금의 GPT-4 수준만 넘어도 바로 시스템적 위험 딱지를 붙이고 온갖 규제를 시작해요. 반면에 미국은 기준선을 10의 26제곱으로 더 높게 잡고 당장 규제하기보다는 너희 뭐 만드는지 우리한테 미리 보고해 라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택했죠. 그러니까 한쪽은 당장 불을 끄려는 소방관 같고 다른 한쪽은 멀리서 지켜보는 감시탑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? 한국은 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출타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제3의 길, 하이브리드 전략을 택한 건데요. 한국의 선택은 미국의 기준, 즉 10의 26제곱 플롭스였습니다. 이게 정말 똑똑한 결정인 게 뭐냐면요.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기준을 넘는 AI 모델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당장 우리 기업들 발목을 잡을 일은 없으면서 미래에 나타날지 모를 초거대 AI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한 거죠. 말하자면 일단 마음껏 달려봐. 대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관리할게. 라는 아주 실리적인 접근법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숫자를 기준으로 AI를 규제하려는 시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.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. 과연 이 단 하나의 숫자로 AI가 가진 그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? 물론 이 플롭스 기준을 쓰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명확하다는 거예요.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모델은 기준 미달이니까 괜찮네 하고 바로 알 수 있고 정부도 관리하기가 편하죠. 그리고 기준선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이런 규제 신경 쓸 필요 없이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도 있고요.
하지만 말이죠. 바로 이 질문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찌릅니다. 과연 AI의 연산 능력, 즉 엔진의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게 곧 위험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서 이 숫자 규제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플롭스는 그냥 힘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 힘이 좋은 데 쓰일지 나쁜 데 쓰일지는 전혀 알려주지 못하거든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딥페이크 생성규처럼 연산량 자체는 별로 크지 않지만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는 AI들, 이런 작지만 위험한 AI들은 이 규제망을 그냥 쏙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. 이 비유가 현재의 규제 방식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. 플롭스는 AI 모델의 엔진 마력이다. 그러니까 규제 당국은 엔진 마력이 너무 세면 위험하니까 그런 차에는 특별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출발점이긴 하죠.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좋습니다. 우리는 지금 가장 강력한 엔진의 마력이 얼마인지 재는데 온 신경을 쏟고 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그 엄청난 힘과 속도를 제어할 브레이크는 누가 어떻게 점검하고 있을까요? 어쩌면 AI의 진짜 안전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그 힘을 제대로 통제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건 아닐까요?